자, 이제 그러면은 수업을 한번 해봅시다. 진공관 앰프를 울산과학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학교 PPT 교환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좀 활용하다 보니까 여기 나왔습니다. 요즘 이제 학교 모집이 좀 많이 안 되죠. 학생들이. 우리 학교는 그래도 모집이 잘 되는 편인데요. 홍보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고도 우리 교수진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동료로 느낄 때 천재구나 이렇게 느끼는 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전 TV 학원에서 제가 진공관을 가르쳤던 시절인데요. 저한테 기술을 이렇게 가르쳐 준 분이 요 옆에 계신 이종원 선생님인데,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아마 살아는 계실 거로 생각이 되지만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안 된 지 오래되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요 두 분은 경영진이었고요. 우리 요 최범수 선생님이 인물이 좋죠. 엘비스 프레슬리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전축판을 한 장씩 들고 증원 앰프에 그 엘비스 프레슬리 판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졸업생들 미안합니다. 졸업생들인데 혹시 아직까지 진공관 앰프를 취미로 하고 계신다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고 좋은 일에 자료도 좀 정보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제 젊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인데, 그때 이제 격리로 있던 분이고요. 이도원 선생님인데, 나이가 이제 결혼하시고, 저는 총각이었지만 진공관 앰프 이런 걸 잘 가르쳤던 분이에요, 이분도. 그리고 요 최범 선생님이 요 뒤에 있고요. 그때 당시 이제 학생들이에요. 더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하루 강의 시간이 한 8시간, 10시간 강의했었으니까 그때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진공관 배우던 사람이. 대전시 정동 15번지, 대전분은 아실날 모르겠어요. 대한통운 옆에 자리였습니다. 자, 이제 그때는 제가 진공관을 가르쳤지만은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그렇죠? 진공관 시절이었지만 OTL 앰프, 트랜스터 앰프가 나왔던 시절이에요. 막 나오던 시절.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공부하는 그 세트를 사가지고 이렇게 연습하는 거였고요. 진공관 체크기 뭐 이런 게 많이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 선생님이 이제 최범수 선생님이에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거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연락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업 안 하고 엉뚱한 얘기 하고 있죠. 우리 선생님이 금삼군 마전면 추브리에서 살고 계셨었습니다. 그때 출퇴근을 하셨는데 버스로. 아마 지금 이런 걸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안 할 수는 있지만 혹시 연락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6x6으로 퓨시풀 스테레오로 레시버용으로 제가 만드는 거를 그때 가르쳐 주던 시절이었습니다. 6x6 퓨시풀 스테레오 전축 및 라디오. 그때는 진공관 라디오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좀 부끄럽습니다만 수고비를 좀 받고 앰프를 많이 제작해 줬습니다. 진공관 앰프를 당시에. 아직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추억으로 생각하면 고가로라도 아마 구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그때 가구점을 했던 분이에요. 이렇게 전축 케이스, TV 케이스 만들던 분, 그분 만들어준 게 기억이 나는데,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아직까지 진공관을 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당시 장비는 좀 촌스럽죠. 이게 352 테스터라고, 이게 테스터가 이만큼 컸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이제 이런 기계는 군부대에서 주로 흘러나온 고장난 거, 이런 걸 가져와서 이제 허가를 내는 과정에 이런 장비가 필요했어요, 당시에는. 이게 증권 체크기 뭐 이런 거, 이건 테스터기인데요, 또. 증권 체크기도 있었어요. 그때 많이 있었는데, 동작이 안 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 샤시가, 이 밑에 것이 이게 진공관 샤시예요. 이 실습 샤시. 그때 학생도 많았어요. 이 증권 보이죠? 이 밑에. 자, 이제 그만하고요. 이게, 좀 너무 촌스럽고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실력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양력으로라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울트라 리니어 거의 그 6V6 퓨시풀 싱글 전축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부분은 이제 생략되고 메인부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소출력이죠. 그런데 왜 이걸 선택했냐면 요즘 회로를 볼 때는 많이 미숙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참 뭐 만들어 보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런 걸 설명을 하려면 우선 기초적인 게 먼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공관이 2극관, 3극관, 4극관은 발진에 주로 마그네트론 고치 해가지고 이제 그 초단파 발진에 쓰는데 증폭기는 안 쓰고요. 이게 6V6이라고 하는 것은 5극관이지만은 빔극이 있어서 이렇게 빔극을 빼고요. 빔 4극관 이렇게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5극관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동작 원리를 구조 원리를 설명을 하고 기초부터 일로 와야 되는데, 앞에 제가 안내를 좀 표현이 또 미안합니다만 거창하게 너무 얘기를 해놔서 이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력의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번 강의는 맛보기 수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어떤 수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공관도 오래 쓰면은 나빠지죠. 이 목도 오래 쓰니까, 몇십 년을 쓰니까 이렇게 이제 진공관의 감도 불량을 에미션 감퇴라고 합니다. 진공관 감도 불량은 에미션 감퇴 이렇게 말하는데, 목도 에미션 감퇴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변하는데, 이 진공관을 좀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좀 양해를 구할 것이, 이게 이제 원래 마우스 말고 보일러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디지타이저라고 와컴 거예요. 이게 보일러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돈이 한 18만 원인가 한 20만 원 돈 정도 줬어요. 이게 인터넷 이제 비대면 수업 때문에 제가 이거를 구입을 했는데 잘 됩니다. 이거 진짜 잘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녹화를 하기 위해서 OBS 프로그램하고 PPT를 불러가지고 하니까 갑자기 업데이트를 하라고 그러네. 이거를 저 와컴을. 그리고 업데이트를 딱 하고 나니까 어떤 증상이 생겼냐면 이상한 증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칼라로 바꾸는 게 PPT를 큰 화면으로 하면 잘 되는데, 이렇게 제가 수업하기 좋은 쪽으로 하게 되면 검정색만, 이렇게 검은색만 되고 색깔 변형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요 화면에서.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좀 지워져도 그냥 하겠습니다. 이제 신호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이제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어스, 여기 어스 표시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진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개로 했을 때를 싱글 증폭기, 두 개를 푸시풀 증폭기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부분에 이쪽 부분에 이렇게 플러스 신호가 됐을 때, 요가 플러스 신호가 들어왔을 때에 밑에가 마이너스 신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그러면 요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신호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은 여기서 플러스 신호가 들어온 쪽인 요놈이 동작을 할 때 밑에 거는 쉬는 경우가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쉬는 경우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 위상이 같은 위상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푸시풀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잠깐 미리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보면 이걸 왜 트랜스를 했냐면 진공관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얘것이요. 이거 잠깐 일본 건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디로 갔어 마우스가? 이제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 신호가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플러스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180도가 뒤집어져요. 위상이가 180도가 이게 좀 예쁘게 잘 안 써져요. 이게 좀 모양새가 안 예쁜데 이거 그냥 일단 하겠습니다. 요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플러스가 들어오면. 그럼 요 마이너스 신호가 여기도 마이너스가 들어왔을 때요. 이 밑에를 보면 여기서 같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플러스가 이 밑으로 같이 플러스 아닙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같이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요 플러스일 때 그리드가 같이 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여기도 같이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반대가 됐을 때요. 이제 신호는 이제 이 앞으로 들어오잖아요. 신호가. 이제 삼국간 이게 초단간을 거쳐 가지고 들어오는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면 똑같이 밑에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반대로 뒤집어져서 180도 이상이 바뀝니다. 그리드 플레이트가는. 그럼 이게 플러스로 바뀌게 됐을 때 위도 똑같이 플러스가 되거든요. 이게 같은 위상이 된단 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나가 동작할 때 하나가 쉬고 자, 위에 게 동작하고 밑에가 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위로 전류가 흘러갈 때는 민다라는 말에서 PUSH 푸시라는 말을 쓴 거고요. 푸시고, 밑에 게 동작을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전류가 흐르니까요. 풀 PULL이 되죠. 풀 당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교대로 동작을 할 때 푸시풀 동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두 개가 동시에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멈추고 동시에. 그럼 이때는 증후관이 두 개를 썼지만 푸시풀이 아니고 이거는 싱글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이론을 저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푸시풀은 뭐 어떤 거란 말이요? 이렇게 말을 물어보신다면 이건 요 앞에는 아니고요. 요 밑에 걸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의 밑에 거 요거 인데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한번 요거 잠깐 볼까요? 이게 말한칠 거예요. 이게 말한칠 건데 잠깐 한번 보시면 색깔이 좀 이게 까만색으로 빨간색으로 바꾸면 좋은데 이게 안 바뀌어져요. 요 화면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화면을 키우면은 바꿔지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이게 막 빨리빨리 안 돼서 더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신호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플레이트에서 나올 때는 마이너스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걸 여러분 양의를 구하겠는데 직류전압이 아니고 이런 교류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됐다라는 표시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 여기서 요 그리드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요 그리드에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이쪽 그리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같은 방식이네요. 이것도 아니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 이것도 같이 걸리는 거예요.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요 밑에도 위에서 저항을 거쳐서 옵니다. 왜냐면 같이 묶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 그리드하고 이 그리드를 쇼트 시켜버리면 이걸 같이 저항이 없이 해버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항을 통해서 넣게 되는데 아무튼 마이너스예요. 이것도 마이너스인데 그럼 여기서 이쪽이 플러스가 여기 마이너스면 이게 플러스가 되고 여기도 똑같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 방식은 자 그럼 이것도 마란치에서 푸시풀은 아니에요. 이것도 자 그럼 어떤 거를 푸시풀이라고 이거 그냥 고르다 보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푸시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소리전자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데 제가 이 말한 책과 비슷해요. 이게 원리가.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좀 이따 이제 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푸시풀이라는 말이 쓰려면은 이것도 이제 일본 애들 건데요. 저한테 일본에서도 이 직무관을 배우러 온 사람이 한 3분 정도 있어요. 저한테 배우고 배로 직무관 앰프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분은 이제 작곡하고 그 앰프 기타를 다루는 분이에요. 그분은 거기서 그런데 이제 그 앰프 기타 같은 거 수리도 하고 또 작곡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취미로 이걸 이제 하시는 분인데 한국 분이에요. 그래도 그분은 일본에 5살 땐가 들어간 분이라 거의 일본 사람 수준이에요. 그때 뭐 한국말은 잘하지만은 제가 일본에서 왔다니까 뭐 일본말이 능통한 걸로 오해하실까 봐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말로 가르치는데 요거 봐요. 말이 딴 데로 가요. 자, 우선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하나만 우선 먼저 설명해 볼까요? 자꾸 이거저거 하면 여러분 보기 이거 좀 화면이 크니까 설명하기가 좋아요. 그럼 여기 먼저 신호가 전축에서 신호가 들어오는데 바로 들어오진 않아요. 이렇게 초단관이 한 번, 두 번, 3번을 거치게 되는데 요걸 드라이브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력관 앞단에 있는 거를 드라이브관이라고 하고 플레이트하고 이게 P가 잘 안 써지네요. 요 캐소드하고 에서 신호를 뽑아내요. 이렇게 뽑아내게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만일에 마이너스 신호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마이너스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요 앞에는 플러스에 와 있는 거야. 플러스에. 그리고 요 앞으로 오면은 여기는 마이너스에 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자, 신호가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신호가 들어와요. 이렇게 이제 신호가 들어오는데 뭐를 거치냐? 요 앞에는 토네로하고 이게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요 프리앰프를 거쳐서 들어와요. 프리앰프에는 이제 이퀄라이저 회로가 뭐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돌비 시스템이라든지 라운드네스 같은 이런 회로가 그 프리앰프에 들어있어요. 이 메인 앰프가 엄청 단조로워요. 이게. 근데 이렇게만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게 앞에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인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 잠깐 보실까요? 이제 신호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어요. 신호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 하잖아요. 이건 마이너스가 됐다고 가정하면 위는 플러스가 된다는 말이고요. 콘덴서 저항은 안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안 바뀐다는 말을 요 앞에 요걸 먼저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거 보여주면 이제 찾기가 쉬운데 요거부터 먼저 봐드릴게요. 이건 제가 쓴 책의 336페이지, 335페이지 이거 다음 장이니까 제가 쓴 책의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저항은 플러스 신호가 들어오면은
앰플리튜드, 이 진폭만 약간 변하고요. 주파수도 안 바뀌고 극성, 위상도 0도로 바뀌지 않습니다. 주파수 안 바뀝니다. 저항은 아무리 거쳐도. 콘덴서, 자, 진폭만 약간 변합니다. 진폭만. 주파수는 변하는 것은 아닌데 용량에 따라서 고주파, 저주파가 통과하는 것이 약간 다릅니다. 왜 또 이렇게 이상한 문자가 뜨는지 모르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콘덴서 안 바뀝니다. 위상이 0도고 코일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로 위상이 뒤집어집니다. 수정 발진자, 우리가 크리스탈 발진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180도로 위상이 반전됩니다. 그러니까 동위상 안 바뀌는 건 저항 콘덴서고요. 코일과 수정 발진자 여기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베이스와 콜렉터 간 180도로 위상이 뒤집어지고요. 저항 콘덴서 요 값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만은 이렇게 적분회로라고 하는 이 회로를 3번 겹치게 되면은 60도씩 3번 바꿀 수 있어서 180도의 위상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갑자기 난리냐 이렇게 하겠지만 진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진공관이 있고요.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캐소드가 있다면 이거 참 예쁘게 잘 안 돼요. 이렇게 되고요. 뭐 어리버리하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신호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로 180도가 뒤집은 신호로 바뀐다. 이거는 2m 접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캐소드 접지라고 하는 거예요. 트랜지스터에서 보실까요? 이것도 또 말 나온 김에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트랜지스터가요, 2m 접지, 베이스 접지, 콜렉터 접지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2m 접지는 베이스로 여기에 베이스를 입력을 해서 콜렉터를 출력을 하는, 제가 쓴 책에 334페이지에 있어요. 그 교재를 펴고 한번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334페이지를 펴주세요. 여기 보면 플러스 신호가 들어오면 마이너스로 바뀐다. 180도 바뀐다고 되어 있죠. 입력대 출력은 이게 입력대 출력은 180도로 여기상으로 뒤집어집니다. 자, 베이스 접지가 있습니다. 2m로 신호가 들어와 가지고 콜렉터로 나오게 되고 입력대 출력은 360도로 이게 380도라고 되어 있나? 360도로 동이상입니다. 여기 360도. 자, 그 다음에 콜렉터 접지라고 하고 2m 폴로워 방식이라고 합니다. 주로 NPN이 많아서 NPN으로 그렸습니다. 이걸 PNP로 그려볼까요? PNP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리면 여기가 플러스 전압이 걸리게 되고 콜렉터가 어스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때는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콜렉터 접지가 맞죠? 콜렉터 접지니까 이렇게 PNP로 하게 되면은 2m가 플러스가 되고 콜렉터 접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 우선 봐.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베이스로 들어가서 2m에서 나와요. 요 봐요. 베이스를 입력을 해서 2m를 출력으로 합니다. 입력대 출력은 0도입니다. 동이상이에요.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근데 이걸 왜 갑자기 진공관 얘기하다가 이 말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진공관하고 삼극 진공관하고 트랜지스터는 같이 보시면 돼요. 똑같이 보면 특성은 다르지만 이 위상 관계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플러스가 들어오면은 마이너스로 뒤집어진다. 베이스로 들어가서 콜렉터로 나올 때 뒤집어지지, 그리드로 들어가서 플레이트로 나올 때 위상이 반전된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접지가 있잖아요. 진공관도요. 원래 그림을 그리면은 웃기지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캐소드가 이렇게 있고요. 플레이트를 이쪽으로 그려서 그리드를 접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리지는 않아요. 이런 헤러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캐소드로 들어가서 플레이트로 나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베이스 접지와 똑같은 거예요. 이 베이스 접지와 같고 입력대 출력은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간혹 있어요. 간혹 이렇게 있고요. 이제 그림대로 하면 캐소드로 신호가 들어가고 그리드가 여기 있고요. 플레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 그리드 에로가 어스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일로 들어가서 플레이트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쁘게 안 그려지는 거 양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있고요.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 그 이제 바이어스 같은 거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데요. 이 방식은 실제는 구경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리드로 들어가서 이거 모르면은 설명이 안 돼요. 자, 이제 캐소드에서 나오는 거요. 한번 보실까요? 그리드에 플러스 신호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플레이트에서 나올 때는 180도 뒤집어져서 마이너스 나옵니다. 여기 180도 뒤집어진다. 이제 이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180도 뒤집어져서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자, 이 캐소드에서 뽑을 때는 똑같이 플러스가 나오게 되고요. 이게 바로 0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면은 그 피드백을 거는 뭐냐면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어서 음질을 개선하는 NFB 방식에 그 이해를 못하게 돼요. 자, 지금 한 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조금 전에 한 거를 제가 다시 해 보겠습니다. 요건 이따 이제 이거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낮았을 거예요. 아까보다는. 보십시오. 여기 신호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고요. 이 앞에 프리앰프를 거쳐서 들어오는 건 생략한 거예요. 여기 메인부만 설명한 겁니다. 이거는 5881이라고 하는 거고요. 696, 616 써도 똑같습니다. 거의 회로는 비슷합니다. 이제 그 음질 문제 이런 거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진공관 앰프에서 그 음질, 그 음향에 대한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우선 스피커가 1순위예요. 저의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분과는 다르지만 우선 스피커가 좋아야 됩니다. 앰프가 아무리 좋아도 스피커가 안 좋게 되면은 음질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스피커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컴퓨터 조립할 때 메인보드 CPU는 신경 쓰면서 파워는 싸구리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리석다 하면 좀 표현이 잘못됐고요. 하여튼 그런데 뭐냐면 진공 앰프에만 신경을 쓰고 스피커가 신통찮으면 아무리 기가 막힌 앰프를 만들어도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앰프가 좀 현찮아도요. 뭐 한 20만 원대 이하 중국산 저가의 앰프라도 스피커가 좋으면 음색이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1순위, 그 다음이 앰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앰프 앞에 들어오는 프리앰프도 중요하지만 프리앰프는 발진만 안 되고 어느 정도만 되면 됩니다. 사실은 증폭을 많이 안 하는데 그 앞단에 어떤 입력을 넣느냐, 그 턴테이블을 통해서 LP판으로 신호를 넣었다. 이러면 음질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하는 거 CD로 넣었다. CD로. 그렇게 넣으면은 CD는 음질이 아주 좋죠. 깜짝 놀랄 정도의 그 LP판 듣다가 CD를 넣으면요. 앰프가 바뀐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새 USB나 뭐 이런 걸 넣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 진공관 앰프의 사실은 이 부분은 회로가 어느 정도 비슷하면은 CD를 입력을 넣고 스피커만 좋으면 그 초보자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요 뭐 인터넷에서 그
음량과 앰프를 소개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이제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구분해내요. 왜냐면 딱 보면 이거는 뭐 앰프 소리만 딱 들어도 이건 얼마짜리 앰프다 이러 아는 분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보면 그랬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거를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수리하고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만드는 거. 이 만드는 거는 쉬운 거예요. 만드는 거는 쉽고 고치는 것이 어렵고 만드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이런 거 만들려면은 한 이틀 정도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뭐 몇 시간 안 걸리고 바로 만드는데 초보들은 이게 하루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마 초보도 제 설명을 들으면 하루에 만드는데요. 엉뚱한 얘기로 갔어요. 미안해요. 3000% 빠졌다는 말이 생각나죠. 잘 나가다 3000% 간다고. 제가 옛날에 그 교육을 하는데 바이패스를 이제 이게 바이패스 하는 거야. 여기 보면 C2에서 10kg가 들어가는 신호의 일부를 바이패스 하거든. 고주파를 바이패스 회로인데 신호가 들어오면서 그 잡음이나 불필요한 고주파를 바이패스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3000% 빠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 내용, 여기 어스로 3000% 빠진다 했더니 수업이 끝났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인데 조금 저보다는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잠깐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3000%가 어째서 3000% 빠진다고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집이 3000%고 내가 어릴 때부터 3000%에서 자랐는데 끝하면 잘 나가다 3000% 빠진다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교육을 하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제 지금 영상 봐도 내가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 내가 참았는데 선생님한테 그래 그런 식으로 따지고 그까짓 걸 가지고 말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는 컴플렉스로 그게 크면서 좀 마음이 계속 3000%가 싫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양에 집사람하고 하동하고 갔다 오다가 이제 구경을 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다가 갈 때는 몰랐는데 오다 보니까 3000표 표지판이 보이는 거예요. 우측에. 그래가지고 차를 확 돌려가지고 3000% 들어갔어요. 와이프가 깜짝 놀라면서 어디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3000%에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왜 그러냐니까. 이게 잘 나가다 3000% 빠진다 내가 말했다. 학생한테 혼났다. 3000 먹었던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쭉 갔더니 그 양쪽에 도로는 별로 안 넓고요. 그때 당시에 미루나무 같은 게 가로수가 쫙 있는 데를 통해서 한참 가서 부두 그 옆에 바닷가에 산 정자 있는 데까지 가봤어요. 그러고 돌아오면서 뭘 느꼈느냐. 왜 잘 나가면서 잘 나가다 3000% 빠진다는가. 그 답을 못 얻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물어봐가지고. 자, 이렇게 수업하다 3000% 빠지면 안 되겠죠. 자, 원점으로 오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신호가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봐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면 캐소드도 플러스죠. 위상이 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 우선 놔두고요. 여기 플러스가 예쁘게 안 됐어요. 좀 봐주세요. 여기 플러스고요. 그러면 플레이트에는 마이너스가 된다. 조금 전에 했잖아요. 180도 뒤집어진다고.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쓱 와가지고요. 이렇게 쓱 와서 플레이트로 나올 때 두 번째 저주파, 이게 AFA라고 불러요. 원래는 AFA 저주파 증폭 AF 1단 AFA 저주파 A 2단 이렇게 불러요. 이걸 이제 인터넷에는 초단관, 두 번째 관, 드라이브 관 뭐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틀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그 표현하는 분, 교육을 해주는 분에 따라서 뭐 표현인데 초단관이라는 말은 적절한 설명이 맞아요. 단 메인 앰프의 초단관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자, 우선 봐요. 마이너스 신호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플레이트에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봐.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이 플레이트에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왜 마이너스라고 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설명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이고 그냥 뭐 눈이 어리버리해가지고 참 그러네. 자,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자, 캐소드는 그대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쪽 플레이트에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신호가 들어. 미안합니다. 또 실수하네. 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신호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볼까요?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그 인연이 있나 자꾸 마이너스 찾네요. 자,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신호가 들어왔고요. 마이너스가 플레이트로 나오면서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696이 지금 요 5881, 696 다 같은 거예요. 핀 번호가 똑같습니다. 자, 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 표시를 한 게 아니었고 요것이 동작을 하고 위에 것이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밑에 것이 동작을 하니까 전류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게 되고 위에는 쉬게 되는 겁니다. 요 가운데 들어왔던 플러스 전압이 여기로 들어갔던 플러스 전압이 이렇게 공급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이제 당기는 상태가 되죠. 풀이 되는 거예요. PULL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여가 밑에 이렇게 쉬고 여가 위가 플러스가 되고 밑에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 신호가 바뀌는 거니까 1초에 이 AF라는 말이 뭐냐면요. 오디오 프리퀀시라는 뜻이에요. 주파수가 있으면 20Hz에서 20kHz까지예요. 그러니까 20kHz까지예요. 그러면 1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번 바뀌었을 때를 1Hz라고 하는 거야. 이걸 1Hz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1Hz라고 하는데 20Hz는 1초에 20번 바뀌는 데에서 2만 번까지 바뀌는 것까지를 오디오 AUDIO 이렇게 오디오 프리퀀시. 이거 뭐 글씨가 잘 안 써서 생략할게요. 뭐 FREQUENC와 이거 다 아실 테니까요. 오디오 프리퀀시를 줄인 말이 AF예요. 마지막 A는 암플리파이어, 오디오 프리퀀시 암플리파이어. 저주파 증폭. 첫째 단, 둘째 단, 드라이브 단. 드라이브는 운전한다는 뜻이죠. 보십시오. 위에 거 동작했다, 밑에 거 동작했다, 위에 거 동작했다, 밑에 거 동작. 운전하죠. 누가? 앞에 있는 관이. 12AU7, 12AX7, 뭐 12AT7 핀 번호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요. 바깥 껴도 이놈하고 이놈 바깥 껴도 동작합니다. 그런데 음질이 달라집니다. 이건 핀 번호가 똑같지만 AX7, AT7, AU7, 12AX7. 자, 요게 이제 12.6V로 작동할 수도 있고 6.3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는데, 자, 이 두 개를 드라이브 단이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가 마이너스일 때 하나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일 때 위에 플러스, 이렇게 위아래가 교대로 동작하도록 만든 것을 위에 그 동작할 때는 위로 전류가 흐르죠. 그때는 푸시가 되죠. PUSH가 되죠. 미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밀고 당긴다 라는 말에서 푸시풀. 이게 휘셔 그 70A 그 실제 이 상품이에요. 지금 이 정도는요, 우리 그 소리전자 이런 데서 판매하는 그것도 소리전자 있는 것도 예뻐요. 디자인이. 제가 보니까 디자인도 예쁘고 안에도 배선도 깔끔하고, 그 우리 국산을 좀 많이 애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좀 미안합니다. 다른 분한테는
중국 거 저가 가져와서 파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그 국내에서 하는 그 앰프도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그 소리전자감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게 소리전자건데요. 요 회로 제가 설명하면서 우선 내려오겠습니다. 요 위에 아까 하다가 말았잖아요. 아까 그 안 예쁜 사진이 또 잠깐 보이네요. 여기 잠깐 보세요. 이게 이제 뭐가 다르냐 하면 이제 조금 전에 공부한 것 때문에 좀 약간 조금 는다고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여기가 플러스 신호가 들어왔다고 치는 거야. 여기는 어스니까 필요 없고요. 그러면 플레이트로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가 돼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신호로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나온 신호가 보십시오. 플러스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이 설명은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플러스라고 했지만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어떨까요? 마이너스가 들어왔다고 치면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죠. 그럼 이래 되죠. 그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이너스가 들어왔다고 해볼까? 자, 마이너스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그러면 플레이트는 플러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봐요. 플러스가 나오는데 신호는 여기만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들어간 게 아니라고. 그러면 나오고 내내 여기서 그 지점에서 470km를 거쳐가지고 이걸 거쳐서 여기 아니네. 여기 그리드 여기 어디? 여기 맞네요. 470km하고 510km 있는 사이 지점 이걸 거쳐서 잘못 설명했네. 이거는 어스잖아. 어스. 여기 봐. 여기는 어스야. 일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 이 그리드는 반드시 일로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위에서는 여기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 왜? 이거 어스인데 470km. 그리드에서 어스 시킨 거거든 이게. 그러면 어디서 들어왔냐면 여기서 들어왔잖아. 이게 자꾸 어리비해서 그런데 화면이 어른을 했는데 여기서 플러스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우선 마이너스가 들어왔다면 플러스잖아요. 그럼 플러스가 바로 들어갔어요 여기에. 그런데 저항은 안 바뀐다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럼 플러스가 여기로 들어와 가지고 자, 플러스가 들어와서 510km를 거쳐서 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지저분해서 좀 별로죠. 이거 지우는 게 마음대로 잘 안 돼. 이 화면에서는 다른 화면으로 잠깐 또 설명을 해줄게요. 그럼 이때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가 플러스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저항을 타고 그대로 510km까지 내려와서 플러스가 들어오거든요. 이게 같은 플러스라고. 플러스 똑같은 신호가 들어온다고. 무슨 소리 합니까? 밑에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이거는 캐소드도 그럴듯하게 해놨고 그리드는 어스했고 하지만 신호가 잘못 설명했네. 이거 왜라나 모르겠네. 이게 아니고 이게 잘못했잖아. 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들어가잖아. 이 시꺼멓게 잘 안 보이네. 봐. 미안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돼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플러스가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에 플러스가 들어온 다음에 뒤집어져서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들어왔다고 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푸시풀 맞잖아요. 위에 플러스일 때 밑에가 뭐다? 마이너스가 들어왔으니까 요건 푸시풀 증폭으로 쓴 거예요. 이건 별 의미 아까 거와 같은 거라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똑같은 거니까 한 번 더 설명할까요? 자, 여기가 이제 그럼 플러스로 해볼게요. 여기가 플러스 신호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플레이트에는 마이너스 신호가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가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가 와 있게 되고요. 얘는 쉬게 되는 거죠. 요건 쉬게 된다고. 자, 그럼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와서 이 410km를 거쳐가지고 저항은 안 바뀐다 했잖아요. 이게 극성이.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신호가 들어가서 트랜지스터는 콜렉터 자리고 여기는 플레이트 자리로 플러스로 뒤집어진다고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플러스. 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되죠.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밑에 것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전류는 아래 것이 이렇게 아래로 흐르게 되고 위에는 동작을 안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되면 푸시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6L6하고요. 6L6하고 6V6, 6F6 이건 다 똑같아요. 핀 번호는. 그런데 특성은 다릅니다. 진광 이제 똑같은 이름도 또 어느 회사 거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 반달로 한 거는 위에 아래가 한 진공관 안에 쌍삼극관으로 되어 있다는 표시예요. 이건 다시 다른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기초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완전 초보자를 위해서 한 설명이 아니고요. 앞에 영상을 보고 좀 할지 아는 분들이 너 한번 먼저 해봐라 말이지. 어느 정도 네 실력도 한번 보자. 얼마나 하길래 그러냐. 아마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얼마나 그래 허풍 뜨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가 한번 보자. 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OY3이라고 하는 쌍이극관에 이렇게 필라멘트형을 직렬형 진공관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생긴 진공관을 박렬형, 캐소드가 있는 걸 박렬형 진공관이라고 해요. 직렬형 진공관은요, 스위치를 딱 키면 가열 속도가 빠르고 피크가 커요. 근데 박렬형 진공관은 피크가 작으면서 이 가열 속도가 느려요. 이게 진공관 가열 속도가 이 직렬형은 필라멘트 타입은 가열 속도가 빠른데 그 히터에 가해지는 피크가 크고요. 박렬형, 캐소드가 있는 형은 가열 속도는 좀 느린데 그 안정도가 조금 좋습니다. 이 피크가 좀 작다고요. 그것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도 뒤에 가서 한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른 거를 설명할 게 있어요. 근데 앞에 거는 푸시풀 동작이에요. 이건 틀림없는, 그거 보기 싫어서 이 사진 없애야 되겠네요. 자, 푸시풀 동작을 두 개 봤어. 이게 푸시풀 동작이에요. 이거는 왜? 하나가 마이너스 대 플러스 되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보실까요? 앞에는 다 똑같아요. 똑같고, 이 피드백도 제가 이따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얼마나 피드백이 중요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플러스 신호가 들어왔다고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플러스 신호가 들어왔다고 봐요. 그리드에. 그럼 플레이트는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여기 오면 바로 마이너스 신호가 들어간다고요. 여기가. 그런데 밑에 보면요. 여기 보면 이 그리드를 봐요. 여기 이것도 똑같네요. 여기로 와가지고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플레이트에 플러스로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플러스 들어가는 게 똑같네요. 푸시풀. 이건 다 푸시풀인데 아닌 게 있다는 걸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찾아지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맞는데 아닌 거 뭐 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는데요. 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하다가 딴 데로 됐어요. 이거 다시 원점으로 와볼게요. 앞에 거는 하나가 마이너스일 때 하나는 플러스가 된다는 말이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얘는 아니에요. 이건 봐요. 아까 표시해놨은 거 봐요. 플러스가 들어갔잖아요. 여기 보이죠? 플러스가 들어오면 마이너스로 바뀌거든요. 그럼 마이너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리드에. 근데 여기 보면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 들어갈 때 이거 중요해요. 이거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봐요. 여기서 플러스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그냥 내려온다고요. 이게. 그럼 이것도 그대로 플러스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묶어졌잖아. 플러스. 그럼 얘가 마이너스로 됐고
위가 마이너스, 아까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얘가 마이너스 들어갈 때 얘도 마이너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동작을 할 때는 같이 동작하고, 이런 마이너스 걸려서 동작을 안 할 때, 이게 동작을 안 할 때는 같이 안 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럼 이거는 푸시풀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푸시풀은 하나가 동작할 때 하나가 쉬어야 되는데, 이는 두 개가 동시에 동작하는 거야. 이 회로는. 일본 애들이 한 거예요. 이걸 딱 보면, 얘들은 왜 이렇게 했느냐. 푸시풀 동작과 이것은 싱글 동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썼지만 푸시풀 동작이 아닌 싱글 증폭기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리전자 잠깐 볼까요? 얘도 봐요. 여기에 보면 마란치예요. 마란치 거는 명기로 많이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 전에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여기가 플러스, 그냥 플러스 똑같다니까요. 여기가 플러스가 같이 들어온다고요. 그럼 어떨까요? 이거를 플러스. 그럼 두 개가 같이 동작하고 두 개가 같이 쉬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자, 이거와 똑같은 이 마란츠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소리전자 건데 제가 예뻐요. 이거 사고 싶었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이거 살려고 하다가 못 샀어요. 이거 일단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마란츠하고요. 이 마란츠가 비싼 이거요. 정말 비쌉니다. 이거 살려고 하면. 그럼 얼마 정도쯤 하겠느냐? 200 가지고 못 살 건데요. 이게 한 200만 원 가지고도 사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100만 원 가지고는 못 사고요. 중고는 모르겠지만 못 사요. 절대. 자, 봐요. 그러면 이것이, 이 회로가 저 회로와 똑같아요. 손색이 없다고요. 여기 보십시오. 이제 왜 위에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이 플레이트가 놀고 있잖아요. 이거 진공관이 두 개일 때 또 3,000%, 더 얘기 또 나오겠는데, 진공관이 두 개가 들은 것이 있어요. 이게 봐요. 요게 캐서도 똑같이 두 개. 예쁘게 안 그려졌습니다. 두 개가 한 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된 거를 쌍삼극관이라고 말해요. 12AX7, 12AU7, AT7 이게 이렇게 쌍삼극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요 반쪽만 쓴 거예요. 이게 증폭에 여기 신호가 들어와서 이 반쪽만 증폭이죠. 플러스가 들어왔잖아요. 여기 만일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플레이트에 마이너스가 돼서 나와요. 그러면 이거 무시하고요. 이거 무시한다고요. 무시하고 마이너스 신호가 1로 바로 온다고요. 얘가 마이너스 저항을 통해서 쭉 내려옵니다. 그냥 내려와. 마이너스 같이 걸리는 거죠. 위에 거는요. 자, 그립들을 보세요. 그립들을 묶어놨잖아요. 이 밑으로 이렇게. 그리고 플레이트는 플러스만 또 걸어놓고 놀리잖아요. 이 반쪽은 사용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놀리죠. 그러면 안 돼요. 진공관은. 캐소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히터는 하나예요. 아니구나. 각각이다. 각각. 그 내부에서는 캐소드는 각각인데 내부에서 묶어져 가지고 피는 같이 나오는데 안에서는 캐소드가 각각 돼 있어요. 자, 이거 맘대로 막 못 지워가지고 깜깜한데. 자, 옆에 이게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이게 잘 안 보이네. 그럼 우측에 여기다가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진공관이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한번 잠깐만 기초를 안 가르쳐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공관이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게 이제 9핀이에요. 12AX7은. 요 위에 보면요. 보통 진공관은 위에 번쩍번쩍 하면서 검은색이 반짝반짝하게 칠해져 있고요. 진공관 제일 위에는 동그란 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플레이트가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플레이트가. 그리고 안에 그리드가 들어있다고. 이런 플레이트 핀을 찾아간다고요. 요 위에 꼭대기 있는 요거를 우리가 GAT
HER. 아, 이거 글씨가 왜 이렇게 비비틀어지나 모르겠어요, 이거. 아, 이거, 디지타이저 이거, 와컨 거 좀 홍보 좀 해줄라 했더니만은, 이거 못 쓰겠어요. 어이, 뭐, 똑바로 안 써주고 자꾸 이상하게 써주고. 자, 진공관에는 히터 불이 들어오잖아요. 히터. 이게 히터예요, 이게 불 들어오는 히터라고요. 히터가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관이 있어요. 캐소드라는 관이. 이 캐소드가 관이에요. 원통이라고요. 요 관이 있는데, 요 안에 히터가 들었어요. 요 안에 불 들어오는 그 열선이 요 안에 들었어요. 이게 예쁘게 안 그려져요.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비비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 카트 자꾸 바퀴가 옆으로 굴러가는 거 있잖아요. 자꾸 똑바로 안 가는 거 딱 그 짝입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 좀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그림이 안 예뻐도 좀 봐주세요. 히터에 불이 들어오면 캐소드에 발라진 세슘 음극 하얀 가루에서 있는 거기서 마이너스 열전자가 나와요. 열전자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플레이트로 가거든요. 열전자가 플레이트로 가는데 캐소드에서 나온 놈이 플레이트로 가거든요. 이렇게 한번 봐요. 플레이트로 가요. 이 기초가 안 돼서 이게 이해를 못 할까봐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열전자가 나가 플레이트로 가는데 이거를 열전자 나가는 거를 이렇게 1극, 2극 그럼 이게 2극관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이 여기거든요. 중앙이 있는데 중앙에서 밑쪽으로 있어요. 그리드 원이 캐소드 쪽으로 한 중앙이 아닙니다. 캐소드 쪽으로 붙어 있어요. 그리드 원이 그리드가. 그래서 전자 나가는 거를 그리드에서 0에서 마이너스 전압으로 제어를 하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가속된 여기 플러스의 전압을 통해서 가속된 전자가 튕겨서 나오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 전자를 2차 전자라고 하고요. 2차 전자의 방사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 2차 전자가요. 그 증폭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서프레스 그리드라고 해서 이게 컨트롤 그리드, 그리드 1을 그리드 2를 서프레스 그리드 가속격자라고 하는데 그건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고 자 이제 뭐냐면 2차 전자가 많아지면요 꽉 차잖아요. 그러면 전자의 이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플레이트로 전자가 이동을 못하고 자 두 개의 진공관이 있는데 하나만 사용을 하고 여기를 히터 불은 들어와 있거든. 같이 묶어져 있으니까 불은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처리를 안 하면 플레이트 전압 처리를 안 하면은 이 반쪽아리에서 2차 전자가 너무 많아져요. 빨리. 그래 되면은 안 되거든요. 이 사용을 안 하시더라도 반드시 이 소리전자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2차 전자에 의해서 이 증폭이 영향을 주는 걸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진공관의 히터는 오래되면은 저항값이 커져요. 이게 커지게 되면 그 어떻게 되냐면 불이 약간 흐려지고요. 열이 약해요. 그러면 열전자 나오는 것이 시원찮다고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히터 저항이 오래돼 가지고 저항값이 변질돼서 작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커지거든요. 커지면 이 위에 있는 게터가요. 여기 2차 전자의 방사에 의해서 여기 이온 가스가 생겨요. 가스가 GAS 이렇게 쓰는데요. 이온 가스가 생기는데 그 가스는 바로 뭐를 하냐면 감도 불량을 만들어요. 에미션 감퇴를 만들어요. 그거를. 그럼 이 게터에 있는 여기에 발라진 성분이 있어요. 여기에. 요 성분이 화학적으로 산화해요. 가스를. 그런데 뜨겁지 않다. 히터가 나빠져 가지고 저항이 커져서 불이 어둡잖아요. 아니 이게 불이 흐리고 그 열이 약해지면
이 게터는 작용을 못해요. 이 게터가 작용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증후군과는 모습 나빠진 거, 이거는 감도불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차이는 가스도 위에 반짝반짝하게 발라진 성분에서도 산화시켜요. 게터에서 산화시키고, 그게 산화 못 시킨 거 위에 차인 거 가스는 요 위에 칠해진 성분이 게터에 발라진 같은 종류로 산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짝반짝한 게 발라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히터가 나빠졌으니까 벤치로 다리를 찝고 촛불에다가 폭발 안 해요. 아니, 진공이라도 이거를 촛불에 끝을 내요. 이 진공관을 끝을 내면은 촛불이 바깥불에 엄청 뜨겁잖아요. 촛불이. 그럼 히터보다 촛불이 더 뜨겁게 되면 게터가 작용을 해요. 그러면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봤더니 별 큰 차이는 없는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막 폭발을 안 하니까 해봤더니 한 두세 달 가는 것 같았어요. 조금 난 것 같았어요. 옛날에 해봤어요. 제가 이거 내버려야 돼요. 그 촛불로 끝을 내는 거 해도 큰 효과 없어요. 버려야 되겠다. 안 되더라고요. 또 나빠지고 안 되겠어요. 자, 증후군 에미션 감퇴, EMISSION인데 이게 잘 안 써져서 그냥 말로 할게요. 에미션 감퇴, 감도불량이라고 하는데, 그 감도불량은 히터의 열선이 저항값이 커져서 열이 약해져서 그 열전자 방출 문제보다도 게터가 작용을 못해서, 열이 뜨거울 때 게터가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에미션 감퇴가, 이온 가스가 생겨서 에미션 감퇴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었습니다. 자, 진짜 3000% 빠졌습니다. 여러분 사과드리고요. 이게 다 설명은 못하는데 제가 뒤에 말한 체하고 그 산수위나 이런 메이커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거, 이 소리전자 제가 홍보 좀 했는데, 여기에 좀 여러분 소리전자분 이거 보면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 소리전자 글씨가 있었어요. 여기에 제가 지우다 보니까 끊어졌잖아요. 홍보는 해드리고, 여기 소리전자 놔뒀어요. 너희 빈자리, 요 소리 오디오 있잖아요. 밑에 여기 보이죠? 여기 놔뒀고요. 회로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운 거고 양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걸 다른 뜻으로 상업성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 교육용으로 하는 거니까 왜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 많이 해드릴게요. 제가 공부하고 하면 돼. 자, 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플러신호가 들어왔다. 플레이트 마이너스 위는 이온 가스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압 걸어서 게이트 이렇게 그리드 처리했다. 자,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때 마이너스 같이 걸렸다. 그러면 플러스 걸렸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두 개가 동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또 바뀌면은 동시에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푸시프리, PP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에이, 나쁜 거네.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말한처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싼 거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럼 얘들도 똑같잖아요. 요거 플러스 같이 걸리고, 요거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가지고, 마이너스일 때 아니면 플러스일 때 플러스 가지고, 이거 두 개 동작을 같이 했다 안 했다니까. 얘도 푸시풀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렇게 명기회사도, 그런데 이 소리전자거 이거는 왜 그러냐, 이게 아니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증폭을, 증폭 동작, 이게 좀 지저분해 가지고 너무 낙서를 많이 해서 여기 좀 잠깐 쓸까요? 여기 예쁘죠? 디자인이 이거. 이 디자인은 마음에 들어요. 이거 제가 살 뻔했어요. 이거 살 뻔인데 1년에 직무원을 배우러 온 분이 한 6분 정도 됐는데 4사람 됐다가 2사람 됐다가 1년에 한두 명밖에 안 와요. 이거 배우러 오는 사람이. 그래서 없앴어요. 반 없앤 지가 한 8년 됐어요. 8년 전에 가르쳤어요. 조금 제가. 그때 일본에서도 오고 막 이랬으면 할 때는 좀 해줬는데 지금 안 해요. 이거 봐. 또 뭐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갔어. 자,
두 개가 동시에, 그 얘기. 앰프가요. 앰프의 동작 급수가 A급 증폭이라는 게 있고요. B급 증폭이라는 게 있어요. B급이 있고요. 세 번째, C급 증폭이 있어요. 트랜지스타는요, D급, E급, F급도 있어요. 트랜지스타는 이게 고급형은. 그런데 A급 증폭은 증폭이 많이 안 돼요. 근데 음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AFA 저주파 증폭, 초단관 우리가 쓰는 저주파 증폭이잖아요. 그건 A급 증폭이에요. 그 다음에 B급 쓰잖아요. B급은 푸시풀 동작이 B급이에요. 근데 B급도 있고 AB급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AB1급이 있고 AB2급이 있어요. 그러면 그 B급의 음질이 찌그러진 걸 막기 위해서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A급이 있고요, B급이 있고 C급이 있는데 C급이 증폭이 많이 되는 거예요. A급은 증폭이 많이 안 되고요, B급은 증폭이 많이 돼요. A급은 효율이 50% 이하고요, B급은 78.5% 이하의 효율이.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B급이 훨씬 증폭이 많이 돼요. 자, C급은 더 많이 증폭이 되는데 음질이 개떡같아요. 즉 대북방송같이 앰프, 오디오, 기타 앰프,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는 이런 것은 C급 이상을 증폭하거든요. 자, 그런데 음질은 안 좋아요. 스피커 12인치 이상 되는 거, 옛날 삼미에서 나오는 거 오디오용은 비쌌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12인치인데 앰프 기타용 스피커는 싸요. 자, 그것은 음질이 안 좋아요. 소리는 큰데. 자, A급은요, A급은 그 무신호 전류라고 하는, 무신호 전류를 흘려놓은 상태에서 위에서 신호를 처리해요. A급이. 그래서 음질이 좋아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증폭이 많이 안 되고요. B급은 무신호 전류가 거의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한쪽은 거의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증폭이 돼요. 증폭은 많이 돼요. 증폭은 많이. 이거보다 A급보다는 B급이 훨씬 증폭이 많이 되는데 음질이, 증폭이 많을수록 음질이 안 좋아요. 자, 이제 답이 얻어졌나 모르겠어요. 뭐가 얻어졌나요? 보세요. 여기서 보면 그 말한 거 잠깐 보면은 두 개가 동시에 동작하고 두 개가 동시에 동작을 안 하잖아요. 푸시풀이 아니죠. 이건 A급 증폭이에요. 이거는 파워 출력을 하면서도 A급 증폭을 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증폭은 작은데 음질이 좋아요. 음질이 기가 막히게 B급보다 좋게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여건이. 그러니까 자기 집 전축 볼륨 끝까지 해놓고 듣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 크게 들어서 소리를 크게 할 문제가 아니고 출력이 작아도 큰 출력을 낼 수 있는 여건의 진공관은 다 갖췄어도 음질을 좋게 하자 이거예요. 그게 A급 싱글 증폭기예요. 그러니까 싱글인데 두 개를 썼지만 A급 싱글 증폭기와 같이 동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이것은 두 개를 따로따로 한 거는 스테레오일 확률은 있지만 회로를 다 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소리전자, 여기 일본 거고요. 요거 일본 거고, 일본 건데도 얘들도 똑같이 마이너스가 동시에 되잖아요. 이것도 A급 싱글 증폭 방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이라는 것은 원래 독신의, 단일의, 진공관을 하나일 때를 싱글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그러면 그 두 개인데 싱글이라고 하느냐? 그래도 싱글로 보는 거예요. A급 회로에. 두 개를 같이 푸시풀은 밀고 당긴다 했잖아요. 푸시 밀다, 풀 당기다. 이게 두 개가 이거 동작할 때 이게 쉬고 교대로 동작할 때를 푸시풀이라고 하는 것이지, 두 개가 동시에 동작했다 쉬었다 할 때는 싱글로 본다는 말이에요. 쌍둥이로 본다고요. 이거 쌍둥이 싱글 이래 본다고. 얘도 말은죠. 자, 그럼 소리전자 봐요. 소리전자도 똑같잖아요. 봐. 플러스 때 플러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할 줄을 몰라서 아까 이런 애를 몰랐겠어요? 아닙니다. 이분들도 이런 명기하고 수준을 거의 같이 만든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전자의 회로를, 소리전자 오늘 홍보 많이 해주네. 칭찬받겠네, 그분들한테. 이게요, A급 신급, 푸시풀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PP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또 오해하면 안 되네. 내가 써놔도 오해하면 안 되고, 이게 푸시풀이 아니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증폭은 크지 않지만 음질이 좋아요. 누가 볼륨 끝까지 올려놓고 들어, 요새. 아파트에서 큰일 나지, 그러면. 그런데 음질이 좋은 쪽으로 하자 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게 또, 그런데 이제 하나 권한다면 이걸 권하고 싶어요. 스테레오가 아니면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아마 두 개가 똑같은 게 두 개잖아요. 그리고 앞에가 AX7 같은 게 있으니까, 이름은 딴 이름을 썼지만은, 이게 쌍삼극관 쓰고, 이거 봐서는, 이것도, 뭘로 보냐면, 이걸 정류관도 뭐, 다이오드로 쓰는 방법도 있고, 이 증관으로 쓰는 것도 있고, 다른 방식 쓰는데, 이건 스테레오로 하기 위해서 아마 스테레오일 거예요. 출력을 크게, 출력 큰 거 너무 즐기지 마세요. 근데 출력은 이래 말씀할 수 있어요. 10W의 소리를 듣는데요. 20W 앰프로 10W를 듣는 거하고 100W로 10W를 듣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해요. 뭐냐면 노래를 부르는데 성악가, 뚱뚱한 성악가가 부르는 거와 삐쩍 마른 사람이 부르는 거는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음이 틀려요. 뚱뚱한 사람이, 성악가들이 주로 좀 뚱뚱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 배에 힘을 주면 그럴 텐데. 자, 그러면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냐면 20W짜리로 10W 듣는 거하고 100W 앰프로 10W 들으면 소리 크기는 10W라도 100W 앰프가 훨씬 좋아요. 저음에 대한 원인. 그리고 100W는 회로가 고급이라서 비싼 회로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는데, 그러면 소리를 무조건 크게 하는 걸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음질 위주로 했어요. 전공관이 하다가 어느 날 출력을 이제 큰 출력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푸시풀로 가게 됐어요. 여기를 보시면 이것도 소리전자 건데요. 방금 앞에 설명한 거와 똑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재방송 깨끗한 걸로. 자, 플러스 들어왔죠? 그러면 그리드에 들어오면 여기 뭐가 나온다? 공부한 거 봐요.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자, 위는 프레이트처럼 걸어놓고 그리드를 프레이트에 묶어버리죠. 이것은 뭐만 없앤다? 2차 전자 방사만 줄여주고, 왜? 히터는 같이 불 들어오고 캐소드는 같이 나오는데 프레이트는 얘 혼자만 땡겨가고 이 프레이트가 현찮으면 2차 전자가 많아져 가지고 안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처리한 거고, 그냥 이 마이너스가 1로 들어온다고요. 그럼 여기 자, 재방송이에요. 마이너스 그냥 저항을 통해서 마이너스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 가르쳐 드릴게요. 저 지루하게 보지 마요. 이래, 똑같은 거 안 보고 또 딴짓하지 말라니까. 이거 봐요. 마이너스일 때 여가 뒤집어지면 플러스로,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되잖아요. 이렇게 플러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로 나오면 플러스 되잖아요. 자, 그러면 플러스가 들어가잖아요. 1로. 그렇죠? 자, 뭐가 들어갔다? 플러스. 자, 뒤집어지면 뭐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얘도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럼 가운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코일을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이때는 요리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가 뭐가 됐다? 플러스죠. 요로 유도되면 트랜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이 또 공간이 이게 크게 안 되는데, 트랜스는 이래 돼 있어요. 자, 예쁘게 안 그렸죠? 좀 양해해 주세요. 이거 플러스 됐잖아요. 그럼 요 밑으로 내려와요. 플러스가 크로스로 돼요. 마이너스는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유도되면서 뒤집어져요. 자, 그러면 요 플러스가 요게 위로 플러스가 돼요. 위로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는 요 가운데 지점으로 내려오고요. 그럼 이 플러스가 플러스가 되돌아와요. 이 플러스가 여기서는 플러스가 되돌아와 가지고요. 그러면 선생님
PFB 포지티브 피드백이네요. 아니에요. NFB야 돼요. 이 앞에가 네거티브 피드백이 돼요. NFB가 돼야지 PFB가 되면 ปุ๊ 이렇게 발전 ปุ๊ 신경 현상에서 발진이 일어나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한번 봐요. 플러스가 들어와 가지고요.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플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가 공부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캐소드로 들어와서 플레이트로 나가는 거는 그리드 접지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거예요. 봐요. 진공관에서 요 베이스 접지 2m로 들어와서 콜렉터로 나오는 거잖아요. 캐소드로 들어와서 플레이트로 나오는 거 그리드 접지예요. 이게. 그러면 360도로 위상이 동위상이잖아요. 동위상.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가봐요.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잠깐 여기 보시 엄청 중요해요. 이 부분은. 예, 여기서 되돌아온 게 이게 아니었나? 어떤 걸 설명하다. 이거 설명하다 말았잖아요. 여기. 다 똑같은데 이제 하던 걸 가지고 해야지 엉뚱한 또 오면 안 되잖아. 자, 플러스 신호가 들어왔잖아요.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잖아요. 요 그리드하고 플레이트가 플러스에 요래 잡음이 섞인 거예요. 요렇게 플러스 신호에 요렇게. 자, 그러면 플러스 신호에 요걸 깎아 먹으려면 마이너스 전압 신호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쌈이 붙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싹 깎아 먹으면서 여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가 피드백 FEED 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동물에게 피드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거죠. 100 뒤로 BACK 그러니까 뒤로 먹이를 준다. 대먹임이란 뜻이고요. 네거티브 피드백 아니 플러스가 되돌아온다면서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마이너스의 경우로 신호가 와 있을 때는 플러스가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깎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플러스일 때 플러스가 또 들어왔다. 이런 발진돼요. 이렇게 그 앰프에서 하울링, 신경현상, 하울링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너무 지저분하죠? 자,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일 때 플레이트에 뭐가 나와? 마이너스. 자, 이제 끝났어요. 한번 봐요. 이제 끝낼게요. 이게 너무 많아가 D를 못 해주겠는데 플러스일 때 뭐 나온다? 마이너스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런데 되돌아온 게 뭐가 들어왔어? 플러스가 되돌아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죠?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리드 접지는 캐소드에서 플레이트로 나가는 거고 조금 전에 360도 동이상 플러스가 일로 나오면 뭐가 된다? 그냥 플러스. 그러니까 봐요. 마이너스가 와 있는데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와 있는데 피드백 된 게 뭐가 들어왔다? 플러스로 되돌아왔다. 이거는 뭐로 본다? 플러스가 되돌아왔다. 극성을 뒤집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여가. 그때는 여가 뭐가 들어온다? 마이너스가 되돌아오잖아요. 똑같은 거지. 네거티브 피드백. 그러면 네거티브 피드백이 돼서 플러스의 음질을 개선하는 거예요. 요걸 잡음을 깎아 먹으면서 플러스로 음질을 좋게 하는 이게 바로 부기환혈인데 요게 음질을 좋게 하는 거야. 자,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고요. 자, 이 경우는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양쪽이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상하의 바란서 맞추기가 좋아요. 즉 균형이 잘 맞는, 물론 오래 쓰면 진공관에 한쪽이 뭐 똑같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또 한쪽이 좀 균형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조종하는 출력관을 바란서를 맞추는 게 없어도 이거는 음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쓰는데요. 처음에 보여줬던 방법 같이 이게 아닌 게 있었잖아요. 앞에서 이 푸시풀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얘는 봐요. 바로 마이너스가 들어왔는데 얘는 마이너스가 들어와서 한 바퀴 둘러서 또 증폭을 해가지고 얘는 한 번만 증폭을 했는데 그 증폭된 놈을 또 두 번 증폭해서 들어왔잖아요. 얘는. 그러면 위에보다 밑에가
신호가 큰 신호가 들어오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떨까요? 저항은 똑같으면 안 되죠. 이거는 저가의 회로죠. 그래서 메이커도 없잖아요. 이런 거. 그런데 다른 거 하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그만할까요? 너무 지루하죠? 이게 푸시풀 회로 부분인데 이렇게 이거 똑같은 건데 그냥 이 앞에 똑같은 설명을 그냥 말고요. 이것은 조금 전에 그걸 마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봐요. 그냥 이거 설명해 볼까요? 그냥 여기 플러스가 들어왔어요. 여기 플러스 어떨까요? 그러면 플러스가 들어오면 여기는 마이너스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드를 묶었습니다. 그리드가 아니고 여기서 이 그리드는 어스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요거는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일종의. 아이고 아니네. 이게 잘못 봤네. 일로 들어가요. 신호가 그리드로. 그럼 그리드로 신호가 들어갔잖아요. 예를 들어 플러스 들어갔다고 할까요?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얘가. 이 마이너스가 둘러서 이 그리드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고요. 그럼 플레이트에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플레이트 뒤집어진다 했잖아요. 마이너스 들어가면 플러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캐소드는 마이너스와 그리드와 캐소드는 동이상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거쳐서 마이너스가 들어온다고요. 요쪽 그리드는 마이너스가 들어오고 요쪽 그리드는 플러스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플레이트와 캐소드에서 분리했잖아요. 이거를 PK 분할법이라고 해요. 트랜지스타에서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2m 콜렉터에서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그 2m 콜렉터 분할법이라고 해요. 그 얘기 지금만 얘기합시다. TR하면 더 복잡해야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출력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똑같은 여건에서 뽑아내서 진공관을 따로 쓰고 따로 쓴 거예요. 각각. 요건 양호해요. 이렇게 똑같은 여건으로 했고요. 하나가 플러스 될 때 하나가 마이너스 되는 거거든요. 푸시풀이거든요. 얘가 푸시풀인데 상하가 똑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아까 건 안 그랬잖아요. 한번 봐요. 얘 같은 경우는 봐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들어와 바로 들어갔잖아요. 얘는 플러스 나온 놈을 가지고 요 플러스 나온 놈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로 한 번 더 증폭하잖아요. 그럼 밑에는 두 번 증폭하니까 한 번 나온 놈이 바로 갔네. 470km 거쳐서 들어간 놈이 또 증폭해서 또 나왔네. 밑에는 두 번 증폭하기 들어오잖아요. 저주파 증폭이 두 번. 초단간이 두 번 거친 결과가 되고 얘는 한 번 들어온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아래 균형이 안 맞는다는 말이거든요. 반드시 조정을 해줘요. 그러면 어떨까요? 밑에 플레이트가 뜨거워져요. 얘가 뜨거워지 플레이트가 벌겋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막 밤에 보면 막 난리는 낮에도 막 벌겋게 되는 것도 있어요. 소리는 나요. 반도체 같으면 한 방에 팍 가버리는데 진공관은 소켓트가 누렇게 되고 막 다 타도 끝까지 동작해 찌글찌글하면서 이게 보면 진공관은 엄청 그게 뭐 이렇게 참을성이 많아요. 트랜지스터보다. 그런데 밑에는 뜨겁고 얘는 색깔이 그대로인데 얘는 플레이트가 벌겋게 가열되면 안 되잖아요. 균형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소리도 찌그러진다니까. 자, 그런데 그 균형이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 균형이 안 틀려져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여건으로 들어와요. 봐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나와가지고 마이너스가 캐소드에서 뽑고 플레이트에서 뽑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캐소드로 나오는 거와 플레이트로 나오는 게 똑같은 값이냐는 아니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그것 때문에 증폭해서 들어와도 이쪽에 온 마이너스 신호와 위에 있는 플러스 신호는 거의 같은 신호지만은 똑같냐 안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캐소드로 나간 놈보다 플레이트로 나온 놈이 증폭을 더 많이 해요. 그러면 요 가변장 요거 볼까요? 이 장을요 위로 올려요. 요걸 약간 위로 돌려서 위로 올린다고. 그러면 위에 장이 작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신호가 위에가 밑에보다 캐소드보다 플레이트가 증폭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로 들어갈 신호가 저항을 타고 요 저항이 작아졌으니까 요가 어스예요. 요가 어스. 어스로 빠져나가. 즉 또 바이패스 3,000포. 아니 3,000포 그러면 석상인데요. 3,000포로 빠져나가. 요로 들어갈 신호가 일로. 그러니까 여기 뜨거워질 것이 약해지면서 상하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이 저항과 또 병렬로 넣어가지고요. 병렬로 넣어요. 이렇게 병렬로 넣어서 캐소디에서 요 잭을 가지고 이게 또 빼놨어요. 요로 잭을 빼고 잭을 빼요. 해서 바로 떼운 것도 있고 잭으로 해서 케이스 앞에 드라이버로 위에나 뒤에 위 아래 출력간 807은 커요. 지금 이게 807이 696보다 내가 옛날에 알기로는 이게 소리가 더 크더라고요. 뭐 회로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696보다 807이 훨씬 크더라고 소리가. 중원도 크고요. 등치도. 자, 그런데 위아래에 대한 이 증간에 대해서 발한사가 맞지 않으면 음질이 달라져요. 무슨 방식이냐, 이거는 푸시풀 방식이잖아요. 무슨 급? B급. B급 증폭이니까 A급보다 A급이 50% 이하의 효율을 갖고요. B급은 얼마? 78.5%의 효율을 가져요. 78.5% 이하의 효율이에요. 이상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증폭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B급 푸시풀이기 때문에 음질이 안 좋죠. 피드백 되는 거 아까 설명해서 여기 피드백 저항 똑같아요. 그래서 씩 되도록. 자, 이렇게 되면은 거의 진공관의 회로를 이 설명을 듣고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와, 이거 다 배웠어요. 이게 거의 한 방에 다 끝나는 분도 나올 거예요. 이게 진공관 메인 앰프에서는요, 이 상하관 발한선 맞추고요, 히터 험을 줄이도록 회로를 넣어서 여기 히터를 직료화해 가지고 험을 잡는 거, 또 진공관으로 해서라도 험을 잡는 거, 진공관 험 잡고 발한선 맞추면 다 배운 거예요. 사실은 진공관 이게 할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건 큰 기술은 아니거든요. 트랜지스터 방식은 엄청 복잡하죠. 이거보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했다, 끝까지 안 봐줬다, 이거 그냥 모른다고, 그 사람은 기술을 터득하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지금 제 영상을 또 계속 만든다? 아니에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거를 5일에 140만원 주고 일본에서 와서 배우고 가는 기술이에요. 이 설명을 듣고 요 와서 고쳐보고 고치는 기술을 배워가는데, 그렇게 고액을 주고 배우러 가는 사람들 거를 공짜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딴짓한다? 그건 배울 자격이 없어요. 자, 제 영상을 2번, 3번 보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오늘은 어떤 수업? 맛배기 수업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말한측기 있어요. 자, 방금 이거를 또 요 방식을 진공관을 2개를 쓴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2개의 방식, 이 2개를 또 묶은 거예요. 병렬로. 그럼 어떨까요? 푸시풀에 하나만 해도 큰데 B급에 2개를 또 병렬로 묶은 형태로 하니까 더 큰 출력.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큰 출력을, 음질도 중요하고 출력을 키우자, 이런 쪽으로 뒤에 가서는 바뀌게 됩니다. 앰프가. 자, 이것도 말한치인데요. 이거는 별도, 이게 출력이 훨씬 커요. 더 비쌉니다. 이거 사시려면 아마 이 정도 주려면은 아마 800만원, 1000만원 넘어갈 거예요. 이거 이 정도는, 이 회로가 제가 아마 맞을 거예요. 한 1000만원 넘어갑니다. 이 정도 만들려면, 저 살려면. 이것도 2개가 묶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래 병렬로 묶었건 요래 묶었건 같은 거예요. 이것도 단가가 비싼 거예요. 자, 이렇게 변하는데, 자, 말한칠 거. 네, 요거는 여기 잘못됐네요. 프리앰프가 아니고요. 이게 요 트랜스가 있는 거니까 프리앰프가 아니네요. 이제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장하겠습니다. 아이고, 저장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이게 저장하면 위에 게 다 저장돼 가지고 이거 절단 났습니다. 네, 그거 만약에 그냥 지우고 또 딴 데 저장해 놓은 거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거 실수했는데.
그거 한다고. 자, 이게 프리앰프예요. 말한지 프리앰프가. 여기에 이제 프리앰프고요. 비싸요, 이것도. 프리앰프도. 아까 저장하면 아까 막 낙서한 게 다 저장돼 버렸어요. 그렇게 되는데 뭐 또 할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냥 다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이건 맥킨토시 거예요. 맥킨토시 MC75 거고요. 이것도 마란츠 거. 마란츠 걸 제가 왜냐면 제가 마란츠 앰프를 즐겼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마란츠 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회로를.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부터는 뭐냐면요. DIY로 이제 만드는 거 회로 위주로 해서 뒤에 해놓은 거예요. 완전히 자, 이렇게 진공관과 트랜지스타를 이렇게 매칭시키는 기술이 터득하면서 이제 앞에 이렇게 앞단이 프리단이 트랜지스타로 이게 산수일 건데요. 이렇게 변해갔어요. 이게. 그리고 진공관도 기판에 프린트 기판에다가 소켓을 붙여서 또 금도금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변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밀려버리더라고. 이거는 요게 AM 진공관 라디오고요. 건파돼서 AM 출력이 여기로 나오는 거고,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이건 FM 진공관 라디오예요. FM. 그 다음에 이제 웨스턴 일렉트릭 거군데요. 회로가 다 비슷비슷해요. 앞에 제 설명을 들으면은 이런 앰프를 다 볼 수 있어. 외국 앰프가 뻔해져요. 요건 이제 만드는 거. 시중에 이제 그 중국산 같은 데나 어디 저가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요런 형태가 많아요. 저가형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진관 한 3구짜리 정도로 만들어진 거. 이런 거 저가가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아주 좀 싼 거고요. 뭐 이렇게 싼 거는 안 만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요게 설명을 하려고 쉬운 거를 제가 해놨어요. 똑같은 EL34도 이렇게 종류가 많다고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분한테 허락 안 받고 이거 잠시 가져왔어요. 이거 지울 거예요. 그것도 이 출처를 제가 못 해놨어요. 이 여자분들도 옛날에도 많이 배웠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저한테 옛날에 배운 분 연락 주세요. 이 학생들도. 애기들 뭐 많이 컸고 해도 뭐 또 문자도 좀 보내주고 하세요. 요 정도가 지금 그 중국산 저가 앰프 있잖아요. 거기 그런 회로가 요런 급으로 해서 조금 더 증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요. 요 회로는 썩 좋은 회로는 아닙니다. 요 위에 어떤 뭐 전근원 씨가 올려놓은 거 제가 잠깐 가져와서 요 출처는 제가 해놨는데 저 다른 거 이 외제는 또 많이 공개해요. 인터넷에. 자, 여기서 외국 제품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따라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회로를 보고 여러분 기존에 가지고 계신 이런 외국 회로를 보고 이 외국 회로를 이제 설명을 다 듣고 이 회로에서 요 부분만 개조하는 거야. 요 부분에만. 그렇게 되면은 고급 앰프로 가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제 수업을 지루해서 뭐 좀 좋은 분들 계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음 화면 오늘 시간 되면 제가 그 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회사에 가면 그 직원한테 좀 찍어달라고. 이 앞에 사진이 그 연구실 옆에 그 납땜하는 장소예요. 제가 이 앞에 영상 보이잖아요. 제 얼굴. 거가 어디냐면 그 이제 연구원으로 있는 그 회사의 그 실습실 옆부분이에요. 이제 그 한 층을 더 그 완전히 이제 제 그 실습실 강의장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회사에. 그러면 이제 한 3달 정도 후에는 인테리어가 끝나면 이제 그쪽에서 영상을 제가 찍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튼 뭐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친구들한테 홍보도 해줘서 지금 3,100명 넘었는데요. 그래도 일본, 한국이 그 유튜브가 제일 그게 단가가 낮게 측정하는데 저는 일본 분들하고 똑같이 그 측정을 해줘서 3,000명인데도 월 10만 8천 원이 자동으로 들어오대요. 그 신청 안 해도. 뭐 매월 신청 필요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수입이 되면 이거 다 공개하지 뭘 그래요. 이게 더 많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 반을 개선해 이걸 만들려고 하는 분도 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또 조금 개설을 그 개강되는 거에 따라서 공개를 좀 또 자제해 달라는 분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러면은 또 생각 고심을 해야 돼. 지금 뭐가 있냐면 에어컨 수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커피 머신. 그거 공개하지 말라고 뭐 이러니까 그냥 못하고 있는, 영상을 못 만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 증원 앰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해로에 대한 설명을 다른 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저를 믿으시고 또 그래도 뭐 울산과학대 이재원 교수가 증원 앰프를 가르치는 반이 있는데 너 꼭 들어봐라. 홍보도 해주시고 구독 신청 누르고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칼라로 해가 좀 예쁘게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이런 게 좀 프로그램상에서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좀 양해해 주시고 처음에 앞부분에 기침 같은 걸 좀 하고 그래서 미안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